자, 우선 첫 번째 우리 시험 문제를 보게 되면 항상 먼저 나오는 게 셀렉트문은 무조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셀렉트문의 기본적인 구조를 이해하실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걔네 틀은 어떻게 생겼어요? 셀렉트 하고서는 이 뒤에다가 이제 어떤 뭐 열 이름들이 이제 나오게 되고 컬럼명들이 나오게 되고, 프롬 하고서는 테이블명이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세미클론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꼭 찍어줘야 된다. 뭐 얘가 예외로 이제 작성하지 않아도 돼 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이상 무조건 요거를 작성을 해 주셔야 하는 건 거고, 자, 만약에 내가 스튜던트 테이블에서 이름이라고 하는 컬럼을 조회를 하려고 한다 라고 하면은 셀렉트 이제 스튜던트라고 하는 테이블에서 name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조회를 하려고 해 라고 하는 건 거고, 여기서 이제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만 조회를 하고 싶다 라고 하면은 우리는 where절을 이용을 한다 라고 해서 이 select 뒤에 from 뒤에 where절이 이렇게 붙고 요 뒤에 조건절이 와야 한다 라는 거를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컴퓨터과인 학생들만 출력을 하고 싶다 라고 얘기하면은 where 뭐 학과가 컴퓨터과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추가적으로 공부를 했었던 거는 중복 제거라고 하는 디스틴트라고 하는 거를 공부를 했었죠. 자, 그래서 이 친구는 뭐 하는 친구다? 중복을 제거해주는 친구다. 그래서 중복된 그 행을 제거를 하고 고유값만 이제 조회를 해주는 친구였었고, 우리가 또 이제 셀렉트 쪽에 올 수 있었던 친구가 카운트라고 하는 집계 함수가 있었었는데, 요거하고 요거에 대한 차이를 알아두셔야 되죠. 시험 문제에도 가끔 나오는 친구였었고요. 자, 그래서 뭐가 다른데? 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자, 셀렉트 하고 난 다음에 카운트 하고서는 이렇게 별표를 쳐놨어요. 자, 이러면은 얘는 전체 행수를 포함을 합니다. 즉, 널이 상관없어요. 자, 대신 만약 여기에 저 모든 걸 포함하는 저 별표 기호가 아니라 여기에 컬럼명이 이렇게 들어와 있다. 자, 이러면은 얘는 name이 널이 아닌 행만 계산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개의 차이를 알아두셔야 돼요. 카운트하고 모든 걸 이렇게 다 출력을 해오겠다. 모든 거에 대한 개수를 세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널이 상관없이 그냥 전체 행위. 그러니까 열에 널이 있든 없든 무조건 다 모든 개수를 다 센다라는 건 거고, 반면에 카운트를 하고 갑자기 튕겼죠. 자, 여기에 이제 여기 name이라고 하는 그 열 이름이 이제 컬럼명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널을 제외한, 널이 아닌 값만 센다라는 거. 그래서 그 널 행이 제외되고 계산이 된다. 그래서 디스틴트라고 하는 거는 중복이 제거될 때 사용이 되고, 카운트라고 하는 친구는 개수를 셀 때 사용이 되는 건데, 만약에 이 둘이 합쳐진다라고 하면은 셀렉트 하고서는 카운트, 여기에 디스틴트 하고서는 dpt 하고 from. 자, 요런 이제 쿼리가 짜져 있다 이러면 얘는 뭐예요? 이제 요 스튜던트라고 하는 테이블에서 이제 카운트 숫자를 세면 되는데,
DPT 그 컬럼의 중복을 제거한 값의 개수를 세면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자, 이때 실행 순서를 생각을 해보면은 어떻게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테이블에서 where 조건을 확인을 하고 이제 select 조회를 할 예정인데 그 조회를 할 때 만약에 중복 제거하는 친구가 있다라고 하면은 요 순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건 거고, 자, 이제 만약에 이제 내가 전체 학생 수, 자, 제가 문제를 하나 내볼게요. 전체 스튜던트 테이블에서 전체 학생 수, 그리고 전화번호가 있는 학생 수, 전화번호가 없는 학생 수를 각각 구하고 싶어요. 이때 count 함수만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자, 스튜던트 테이블에서 전체 학생 수를 구하고 그리고 전화번호가 있는 학생 수, 전화번호가 없는 학생 수를 각각 구하려고 해요. 자, 이러면은 이제 얘네들은 count 함수라고 하는 걸 잘 쓸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를 묻는 문제인 거고 우리가 얘네들은 어떻게 이제 사용을 하면 되느냐? 스튜던트 테이블에서 이제 사용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럼 스튜던트라고 하는 그 테이블에서 이제 사용을 하겠네라는 걸 알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앞에 select 조회를 해줘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어떤 걸 조회를 해주면 되는데 이러면은 전체 학생 수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카운트 전체 이 스튜던트 테이블에 있는 모든 행 다 가지고 와 이러면 전체 학생 수가 이제 구해지게 될 거고 만약 여기에서 전화번호가 있는 학생 수만 구하고 싶다 이러면은 전화번호가 이제 들어있는 우리 요 count라고 하는 그 함수 안에 이제 열 이름이 들어가게 되면 얘는 널 값을 제외하고 이제 그 개수를 뽑아온다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전화번호가 이제 있는 학생 수, 널이 아닌 친구들만 이제 가지고 오게 될 거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전화번호가 없는 학생 수를 가지고 오고 싶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주면 돼요? count 전체에서 전화번호 있는 총 학생 수에서 카운트 전화번호라고 하는 게 있는 친구들을 빼면 자 여기서 전화번호 있는 학생 수를 빼게 되면 총학생에서 전화번호 있는 학생 수를 빼게 되면은 전화번호가 없는 학생 수가 이제 구해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어도 되고 뭐 사실은 이제 is null, is not null 이라고 하는 친구를 사용하는 게 옳기는 하죠. 자 그리고 여기까지 이제 확인을 해봤다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는 like, in, and, or, not 연산자라고 하는 거를 이제 공부를 했었어야 되는 거였었고 자 우리 like 연산자는 이제 어떤 식으로 사용을 했었어요? select 뭐 이름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조회를 하려고 하는데 from 어디서 스튜던트 테이블에서 이제 이름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오려고 한다. 근데 where 조건을 주려고 한다. 어떤 조건? name이라고 하는 그 컬럼 값이 데이터가 뭐 김으로 시작하는 사람들을 가지고 오려고 한다. 김으로 시작하는 이름을 가지고 오려고 해. 아니면은 뭐 민으로 끝나는 이름을 찾으려고 해. 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했었죠. 자 그래서 얘는 요 퍼센트라고 하는 기호는 이제 어떤 글자든 포함이 가능하다. 자 그래서 얘는 김으로 시작하는 이 되게 되는 건 거고 얘는 민으로 끝나는 것이 되게 되는 건 거죠. 자 그리고 만약에 이제 언더바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언더바는 뭐였어요?
요거 얘는 정확히 한 글자만 허용하는 친구였었죠. 자, 그래서 얘는 만약에 제가 이렇게 해놨다 이러면은 데이터 중에서 두 글자, 뭐 예를 들어 우현이라고 하는 이름, 성이 우, 이름이 현. 자, 얘는 딱 한 글자만 허용이 되는 거라서, 자, 두 글자인 이름 중에서 끝이 현인 그런 사람들을 이제 가지고 온다. 자, 그래서 얘는 퍼센트 기호는 어떤 문자든 이제 0글자 이상 문자 포함이 가능하다라는 건 거고, 언더바는 정확히 한 글자만 허용을 한다라는 거. 자, 그래서 얘를 알아두셔라라는 건 거고, 우리 그리고 인연산자라고 하는 것도 이제 공부를 했었죠. 자, 인연산자는 어떨 때 이제 사용이 돼요? 만약에 2학년 또는 3학년인 학생을 추출해줘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select 조회하려고 한다. 뭘 조회하려고 하는데? 이름을 조회를 하려고 한다. 어떤 테이블에서? from student 테이블에서. 자, 그리고 where 학년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grade가 in 포함했으면 좋겠다. 뭐랑 뭐를? 뭐 또는 뭐를? 2학년 또는 3학년인 것을 이제 포함을 해서 걔네들을 이제 찾아달라 라고 하는 거였었죠. 그래서 5월 연산이랑 이제 유사했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봤던 게 and or not 연산자를 이제 확인을 했었고, and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select 우리 조회를 하려고 한다. 뭘 조회하려고 하는데 뭐 전체 다 가지고 오고 from 스튜던트 테이블에서 이제 가지고 오려고 한다. 뭐를? where 학년이 2학년이고 and 그리고 뭐 학과가 컴퓨터과인. 자, 그래서 얘를 and 연산을 하게 되면은 두 개 다 이 조건도 포함을 하고 이 조건도 참인 경우에 이제 그 참인 행에 대해서 이제 조회를 해주는 친구였었고, 5월이라고 하면은 2학년 또는 컴퓨터과인 사람들을 이제 가지고 오게 되는 거였었고요. 자, 그리고 not 연산자를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면은 컴퓨터과가 아닌 사람들의 행을 이제 추출을 해오게 되는 건 거죠. 자, 그래서 우리 and는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친구인 거고, 5월 같은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 그리고 in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이용을 해가지고 좀 더 간결하게 이제 사용을 할 수 있구나. 5월라고 하는 거를 이용을 해서 지금 자, 요게 결국에는 뭐랑 똑같은 거예요? 요 인 연산자를 이용해서 이렇게 사용한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5어 연산자로도 풀었을 수 있고 인 연산자로도 풀었을 수 있지만 시험에 만약 in을 무조건 이용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얘네들을 이렇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라는 건 거고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시험에서는 가독성 높은 쿼리를 선호를 하기 때문에 5어 연산자보다는 웬만하면 in 방식을 이용하는 문제가 좀 더 출제될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풀면 되는구나 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고, 자, 우리 그리고 얘와 이제 친구적으로 이제 나오는 친구가 between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죠. between A and B라고 해서 만약에 요거는 좀 다르기는 하지만, 자, select from student where 뭐 학년이라고 하는 게 between 2부터 3까지 자, 연속된 수에 이런 식으로 적합하게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그 사이에 있는 값을 사용을 하려고 하면은 between이라고 하는 친구를 사용을 하면 되는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되는 건 거고, 우리가 추가적으로 이제 공부를 했었던 거는 group by라고 하는 친구, having
그리고 집계함수라고 하는 친구, 얘네들이 좀 헷갈리는 친구들이었었죠. 자, 그래서 그룹 바이라고 하면은 얘는 뭐예요? 그룹화 해주는 친구, 뭐 예를 들어서 부서별, 아니면 나라별, 지역별, 이런 식으로 뭐뭐별이라고 하는 그 키워드가 들어오게 되면은 무조건 그룹 바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제 사용을 해줘야 되는 건 거고, 자, 거기서 이제 그룹 바이는 이제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한다? select 하고서는 DPT, 나는 뭐 학과를 출력을 하려고 한다, 조회를 하려고 한다. 그러고서는 자, from 얘네들 어느 테이블에서 이제 가지고 오는 거예요? student라고 하는 테이블에서 가지고 오게 되는 거고, 자, 그리고 나는 그룹별로 그룹을 묶고 싶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사용을 하면 된다? 요 from where 그 다음에 이제 그룹 바이를 이제 사용을 해주면 되고, where이 없을 경우에는 from 뒤에 그룹 바이가 오면 되는 건 거죠. 자, 그래서 나는 부서별로 이제 학과별로 이제 그룹을 짓고 싶어. 그리고 걔네들에 대한 뭐 학과별 인원수를 출력하고 싶다. 이러면은 요 뒤에다가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얘가 구해지는 요게 뭐다? 쿼리가 요게 되는 건 거고. 자, 근데 만약에 내가 그 그룹에 대해서 조건을 주고 싶어요. 예를 들어 학생 수가 10명 이상 있는 학과만 출력을 하고 싶다. 이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 자, select 학과랑 그 학과 인원수 이제 출력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렇게 보면 되는 건 거고. 자, 얘네들 어느 테이블에서 이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스튜던트 테이블에서 가지고 오는 건 거고, 얘네들도 역시 그 학과별로 묶어서 그 학과 안에 10명이 있는 사람들만 조회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 이제 학과별로 묶고 그 학과에 대한 거를 조건을 주고 싶으니까 뭘 사용을 한다? having이라고 하는 걸 사용을 해서 그 그룹에 조건을 주면 된다. 자, 그래서 having 그 카운트 집계를 했을 때 그게 뭐보다 큰 거? 10보다 크면 그 그룹핑된 숫자를 셌을 때 그게 10보다 크면 걔네들만 이제 학과명과 그 수를 세달라 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건 거죠. 그래서 우리 그룹 바이라고 하는 친구하고 해빙은 세트로 돌아다니는 친구고 그룹 바이가 없으면 해빙은 사용을 할 수 없구나 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요 그룹 바이라고 카운트라고 하는 함수를 이제 자주 사용을 하게 되는데, 자, 얘 같은 경우에는 뭐다? 그룹 바이 지정한 열 기준으로 데이터를 그룹화를 하게 되는 건 거고, 카운트 각 그룹별로 행수를 센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쓰면 안 돼요 라고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학과별로 이제 묶어가지고 집계를 해줄 수 있지 않나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그룹 바이가 없으면은 집계를 할 수가 없어서 오류가 좀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서도 별표 기호가 아니라 뭐 DPT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 있죠. 얘도 정답으로 쳐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떤 차이가 있다는 걸 알아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DPT 그 컬럼 안에 데이터 값이 널인 경우에는 그 널 값을 제외하고 카운트를 한다 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가 좀 더 일반적이다 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룹 바이 해빙까지 알아두시면 되고, 우리가 맨 마지막에 나와야 될 거는 올더 바이라고 하는 거. 요 그룹 바이 해빙 요 뒤에 나오는 친구가 이제 올더 바이죠. 자, 그래서 만약에 내가 학년을 기준으로 내림차순을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됩니까? 자, select 조회하겠다. 뭐 어떤 거? 그러면 뭐 이름이랑 뭐 학년 정도 보면 되겠죠? 그레이드.
그러고 from 얘네들 어느 테이블에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student 테이블에서 이제 가지고 오는 건 거고. 자, order by 정렬을 하려고 한다. 뭐를 기준으로 정렬을 한대요? 그 정렬하려고 하는 그 컬럼이 여기 나와 있어야겠죠. 그래서 학년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했으니까 grade 이렇게 작성을 해놓으면 되고, 그냥 여기서 끝내게 되면은 우리 디폴트 값, 기본 값으로 되어 있는 게 오름차순이기 때문에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될 거니까, 그러면은 이 뒤에 뭘 작성을 해줘야 된다? DSC 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해줘야 되는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되는 건 거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order by까지 공부를 했다라고 하면은 우리 또 어떤 것도 공부를 했어요? 서브쿼리라고 하는 것도 공부를 했었죠. 자, 그래서 만약에 자, select DPT 우리 학과를 조회를 하려고 한대요. 어떤 테이블에서 가지고 와요? 얘네들 스튜던트 테이블에서 가지고 올 거고, where 조건을 주려고 하는데 name이 홍길동인 사람을 가지고 오려고 한대요. 그러면은 이 홍길동에 대한 학과가 출력이 되겠죠? 근데 얘를 이제 어떻게 사용을 할 수가 있다? 다른 조건에 서브 쿼리로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자, select 조회하려고 한다. 어떤 거를? 이름을 from student table에서 where dpt가 뭐와 같은 사람들을 이제 조회를 하려고 한다. 이러면은 여기에다가 요거에 대한 결과값이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자, 얘를 이제 쿼리를 치게 되면은 홍길동에 대한 아까 예를 들면 컴퓨터과 이런 식으로 나올 거고, 그 컴퓨터과와 같은 그 사람들에 대한 이름을 출력해라 이런 식으로 쿼리를 안에 집어넣을 수도 있다라는 것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order by, 서브 쿼리 요것들도 이제 문제를 풀 수 있었어야 됐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보게 되면은 우리가 not like라고 하는 것도 이제 사용이 가능합니다. 우리 아까 전에 like 공부를 할 때 보면은 이런 식으로 사용을 했었죠. 김으로 시작하는 사람, 민으로 끝나는 사람, 이름이 두 글자인데 현으로 끝나는 사람. 자, 얘네들은 이제 시작하는, 일치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을 했다라고 하면은 not like라고 하는 친구는 일치하지 않는 패턴을 이제 데이터를 검색을 하게 되는 건 거죠. 자, 그래서 만약에 김으로 시작하지 않는 사람을 가지고 오고 싶다 이러면 어떤 식으로 쓰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난만 붙여주면 되는 건 거죠. 자, 그래서 김으로 시작하지 않는 사람을 데리고 와. 자,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되게 되는 건 거고. 자, 그리고 이제 또 추가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는 우리가 아까 전에 전화번호 이렇게 가지고 올 때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경우보다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이야기했어요? is null, is not null 이라고 하는 걸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만약 내가 null인 값을 가지고 오고 싶어요. 자, 그러면은 자, select 조회하려고 한다. 어떤 거 조회하려고 하는데 이러면은 name을 가지고 오고 싶고 from 어떤 테이블에서 가지고 오려고 하는 거야? 이러면은 스튜던트 테이블에서 가지고 오려고 하는 거고, where 조건을 주려고 하는데 전화번호라고 하는 이 컬럼이 is null 이제 그 전화번호가 없는 사람들만 추려가지고 이름을 보여줘 라고 할 수 있고요. 아니면은 전화번호 그 공백이 아닌 사람들, 즉 전화번호가 있는 사람들만 가지고 오고 싶다 이러면 어떤 식으로 하면 된다? is not null 이라고 하는 거를 사용을 하면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 번씩 계속 얘기를 했던 게 뭐가 안 된다? where에서 전화번호가 너린 사람들을 뽑아달라. 이거 절대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래요. 우리가 너린 거를 가지고 오고 싶다라고 하면은 is null, 널이 아닌 것만 가지고 오고 싶다라고 하면은 is not null을 이용을 해주셔야 한다라는 거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볼만한 그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려고 하는데 요거 숙제로 내드렸었죠, 제가. 자, 그래서 자,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첫 번째 문제 살펴보게 되면은 첫 번째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서 입력, 갱신, 삭제 등의 이벤트가 발생할 때마다 자동적으로 수행이 되는 사용자 정의 프로시저. 자, 얘 뭐에 대한 설명이에요, 지금? 이벤트. 자, 우리 총을 탕 하고 쏠 때마다 총알이 날아가는 친구. 자, 얘 우리 트리거라고 이야기해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얘에 대한 정답은 트리거가 되게 되는 건 거고요. 자, 그리고 자, 우리 2번 문제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트랜잭션의 특징에는 원자성, 일관성, 독립성, 영속성이라고 하는 게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트랜잭션 특성 무조건 외워두셔야 된다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우리 여기서의 일관성이라고 얘기를 하면 얘는 뭐예요? 자, 일관성이란 트랜잭션 수행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언제나 일관성 있는 데이터베이스 상태로 반환을 해야 한다 라는 게 일관성에 대한 내용이었었고요. 영속성이라고 하는 거는 뭐였었어요? 우리가 ATM기 예시를 들면서 만약에 ATM기가 중간에 제가 출금을 다 했는데 실행이 완료가 됐는데 시스템에 오류가 생겼어요.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그 트랜잭션에 의해 변경된 내용은 계속적으로 영원히 보관되어야 한다라는 내용이었었죠. 트랜잭션의 실행이 성공적으로 실행 완료된 후에는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트랜잭션에 의해 변경된 내용은 계속 보존되어야 한다라는 거. 요게 정답이었었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봤더니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다음 처리 조건에 부합하는 SQL문을 사용을 해달래요. 자, 우리 학생 테이블이라는 거고요, 얘는. 자, 그리고 이 학생 테이블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뒤에 문제를 보니까 학생 테이블의 학번이 981708232고 성명이 한국산, 그리고 학년이 3, 과목이 이제 경영학개론이며 연락처가 물음표 다시 1234, 1234인 학생의 정보를 입력을 해달라. 자, 이렇다라는 거는 지금 학생의 정보 입력해달라. 자, 데이터 삽입해달라라고 하는 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뭐부터 이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데이터를 삽입하려고 하면 이제 쓰는 명령어, 우리 DML에서 insert라고 하는 구문을 이용을 해줘야 된다라는 건 거죠. 자, 그래서 insert into까지 왔어야 되고 이 뒤에 뭐가 오나요? 테이블명이 와야 되죠. 우리 테이블명 뭐라고 했어요? 학생 테이블이라고 했으니까 학생 테이블에서 그 다음 values죠. 여기를 항상 value라고 작성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값을 하나만 넣을 수도 있지만 값을 여러 개 넣는 경우가 훨씬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s가 여기 꼭 붙어야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괄호 열고 값을 넣어주면 되고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어떻게 작성하면 돼요? 여기다가 컬럼명을 다 넣어주면 되겠죠? 자, 나는 학번 넣을 거고 성명 넣을 거고 학년 넣을 거고 그리고 과목 넣을 거고 연락처 넣을 거야. 자, 그리고 이 안에다가 이제 어떻게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 학번 봤더니 정수 타입이네요. 그러면은 우리 작은 따옴표
문자형이 아니라서 묶을 필요 없이 그냥 이제 사용을 해주면 되겠죠? 98170823.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름이라고 하는 성명이 한국산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한국산 이렇게 작성을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학년이 3학년이라고 했는데 얘도 역시 인트였었어요. 그래서 3 이렇게 작성한 다음에 그 다음 과목은 경영학개론이라고 했으니까 문자열이겠죠? 그리고 연락처라고 하는 것도 물음표 다시 1234 1234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만약 이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 지금 어때요? 이 테이블에 모든 속성에 지금 값을 넣고 있는 건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컬럼명을 다 작성할 필요가 없고 어떻게 쓰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그냥 테이블명 쓰고 밸류스, 데이터들 이렇게 다 집어넣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쓰셔도 되고 이렇게 쓰셔도 되고 상관없다. 대신 아래에 있는 요 문구대로 이제 사용을 하려고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은 요 컬럼들이 다 존재한다라는, 데이터가 그 컬럼에 있는 게 다 존재한다라는 가정하에 이제 사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건 거죠. 자, 그리고 그 다음 문제 한번 살펴보게 되면, 자, 우리 데이터베이스와 관련한 처리 조건에 부합하는 SQL문이 완성되도록 괄호하에 적합한 옵션을 쓰시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 처리 조건을 봤더니 학생 테이블을 제거를 하려고 한대요. 그리고 그 학생 테이블을 참조하는 모든 데이터도 함께 제거를 하려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테이블을 제거하려고 하는 거니까 우리 DDL에서 정의했을 때 create로 이제 정의를 하고 드랍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이용을 해가지고 제거를 하잖아요. 그래서 드랍 테이블 하고서는 그 뒤에 이제 학생 테이블을 이제 삭제를 하려고 한대요. 자, 근데 참조하는 모든 데이터도 함께 제거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옵션이 붙어야겠죠. 자, 그래서 어떤 옵션? 캐스케이드라고 하는 친구. 이 옵션이 여기 그 괄호 안에 붙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얘에 대한 문제의 정답은 캐스케이드. 캐스케이드는 뭐다? 참조하는 모든 데이터들도 함께 제거를 시켜버린다 라는 거. 자, 그리고 다음 문제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우리 이상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었죠. 자, 이상이 발생하는 원인은 뭐였었죠? 자, 이상이 발생하는 원인은 당연히 테이블에서 일부 속성들의 종속으로 인해 데이터 중복이 발생하고 이 중복으로 인해 테이블 조작 시 문제가 발생하는 현상을 이제 우리가 이상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상을 방지하기 위해 이제 공부한 게 뭐였어요? 정규화를 이제 이용을 해가지고 종속을 제거를 했었잖아요. 함수적 종속 제거하고 이행적 함수 종속 제거하고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그 이상에는 우리가 총 3가지를 공부를 했었습니다. 얘네들을 꼭 외워주셔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었죠. 어떤 친구 있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데 그 원하지 않는 데이터들도 함께 삽입을 해야 하는 삽입 이상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고, 내가 원하지 않는 데이터들까지 함께 삭제가 되는 삭제 이상이라고 하는 게 있었고, 내가 이제 갱신을 했는데 값이 하나만 바뀌어가지고 일부만 변경이 돼가지고 이제 데이터가 알 수 없게 되는 건 거죠. 자, 그런 이제 갱신 이상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류에는 3가지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 라는 거 공부를 했었고, 자, 그 다음 문제를 이제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얘는 지금 롤백과 커밋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자, 롤백이라고 하는 친구는 이제 커밋 뒤에 있는 친구, 이제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트랜잭션에 그 친구를 되돌릴 때 이제 롤백이라고 하는 친구를 이용을 했었고, 커밋이라고 하는 친구는 뭐예요? 성공적인 연산이 이제 끝났을 때 커밋을 이제 반영을 하는 건 거죠. 그렇게 정리해서 하게 되면은 커밋 연산은 트랜잭션 처리가 정상적으로 종료되어 트랜잭션이 수행한
변경 내용을 데이터베이스에 반영하는 연산을 이제 커밋이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리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게 되면은 얘는 데이터베이스 설계 5단계를 순서대로 쓰시오입니다. 자, 이거 무조건 순서 외우셔야 된다라고 했죠. 어떤 순서예요? 개논물, 개논물. 이거 외우셔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자, 제일 처음에는 이제 뭐부터 시작을 합니까? 요구사항 분석부터 이루어지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어때요? 개논물이라고 했으니까 개념적 설계, 그 다음 논리적 설계, 물리적 설계. 자, 여기까지 끝났다라고 하면 맨 마지막에 이제 구현이 이루어져야겠죠. 그래서 요 5개의 순서 잘 알아두시고, 실상으로는 이렇게 5개를 담는다라기보다는 요 개논물 부분을 빈칸을 뚫어놓고 채우나가는 경우가 더 많을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데이터베이스와 관련한 다음 처리 조건에 부합하는 SQL문을 작성을 하시오입니다. 자, 우리 봤더니 테이블에서 튜플을 삭제를 하려고 한대요. 그러면 드랍을 사용을 해야 되나요? 딜리트를 사용을 해줘야 되나요? 우리 제거하는 건 2개니까. 자, 우리 튜플, 데이터를 삭제를 하려고 하는 거니까 딜리트라고 하는 걸 이용을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시죠? 그래서 딜리트 문법을 생각해보면은 딜리트하고 from 테이블명 오고 여기 where 조건이 이제 오게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지금 어떤 테이블에서 삭제를 한다라고 했습니까? 학생 테이블에서 사용을 한다, 삭제를 하려고 한다 라고 했으니까 학생 테이블이 될 거고, 자, 조건이 뭐래요? 이름이 이제 스컷이라고 하는 이제 튜플을 삭제를 해달래요. 자, 그러니까 이름이 이거인 친구 튜플을 삭제를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지금 여기서는 조건이 뭐라고 했어요? 문장의 끝에는 세미콜론을 반드시 표기하라 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여기에는 이렇게 작성이 돼야 된다. 자, 여기서 가끔 가다가 세미콜론을 이제 제외해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조건이 붙게 되면은 이렇게 작성하셔도 정답이 되지만 반드시 표기하라 라고 이야기한 경우 아니면은 따로 조건 제시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무조건 달아주셔야 됩니다. 요걸로 틀리면 좀 아깝잖아요. 그리고 부분 점수가 없습니다. 이런 데는. 자, 그리고 그 다음 문제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자, 이제 관계대수에서 사용이 되는 순수관계 연산자 중에서 디비전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기호를 사용을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 요 디비전 연산자 어떤 식으로 생긴 친구예요? 우리 디비전이라고 하는 친구는 나누기 같이 생긴 친구였었죠. 자, 그래서 요 안에 올 형식은 뭐다? 요 나누기 기호인 겁니다. 자, 그래서 문제의 정답은 요거. 너무 휑하죠? 자, 그리고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문제를 봤더니 다음 데이터베이스 처리 조건과 처리 조건에 부합하도록 이제 괄호 1, 2, 3, 4를 채워가지고 SQL문을 완성을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 봤더니 이제 이름, 학번, 전공, 성별, 생년월일로 구성된 학생 테이블을 정의하는 SQL문을 작성을 해달라 라고 이야기를 했고, 자, 이름에는 널이 올 수가 없고 학번이 기본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은 자, 우리 첫 번째 create 테이블, 학생 테이블이라고 하는 걸 만들려고 하고, 우리 이름이라고 하는 컬럼을 이제 생성을 하려고 하는데, 이름이라고 하는 친구 우선 최대 15글자까지 올 수 있는 친구이고요. 자, 근데 이 친구 뭐래요? 널이 올 수가 없대요. 자, 널이 올 수 없다. 그리고 얘는 기본 키다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자, 널이 올 수 없다라는 거 이제 어떻게 채워주면 됩니까? 널이 올 수 없어 라는 거 조건 주려고 하면은 1번 괄호에 난널 조건을 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름은 널이 들어가면 안 되는구나 라는 거를 이제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아까 전에 또 뭐라고 했어요? 학번이라고 하는 친구가 기본 키래요. 자, 그러면은 우리 학번이라고 하는 친구가 키라고 하긴 했는데 어떤 키다?
기본 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primary key라고 하는 거. 그래서 primary가 이렇게 들어가면 될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을 봤더니 전공은 학과 테이블에서 학과 코드를 참조하는 외래 키로 사용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봤더니 학과 코드를 참조하는 외래 키로 이제 사용이 된다. 그럼 이 괄호 안에는 외래 키가 와야겠네요. 자, 우리 외래 키 사용할 때 어떻게 씁니까? 포린 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포인키, 외래키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 건 거고, 그리고 우리가 이 학과 코드라고 하는 이제 여기 학과 테이블에서 학과 코드라고 하는 친구를 참조를 하는 거기 때문에 포링 하고서는 이제 포링키 하고 전공 이렇게 사용을 하고 걔가 어디서 가지고 오는 건지 그거를 이제 참조를 할 때는 이제 어떻게 사용을 합니까? 이렇게 이제 참조한다라는 거를 달아주시면 되겠죠. 그 이후에는 이제 어떤 거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제 관련된 투플들의 전공값을 다 널로 바꾸겠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삭제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set null 다 null 값으로 바꾸겠다라는 조건이 이제 붙게 된 거고, 만약에 학과 테이블에서 학과 코드가 변경이 되게 되면은 전공값도 같은 값으로 변경이 되었으면 좋겠으며, 생년월일은 이제 1980년 1월 1일 이후에 데이터만 저장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체크 생년월일이 요 조건을 이제 둔 거죠. 제약 조건이라고 하는 거를. 자, 그리고 각 제약 조건의 이름은 생년월일 제약으로 이야기를 하며 각 속성에 이제 데이터형은 적당하게 지정을 한다. 그리고 걔네들에 대한 도메인은 이제 요걸 사용을 한다라는 거였었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의 정답은 다음과 같고요. 그 다음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까 전에 우리 이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규화를 공부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거기서 이제 그 정규화에 반한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우리 비정규화를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그럼 비정규화는 무엇인지 쓰시오 라고 됐으니까 비정규화는 뭐예요? 자, 비정규화란 정규화로 인해 여러 개로 분해된 릴레이션들에게 원하는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조인을 사용하여 다시 연결해야 하는데 지나치게 자주 조인을 사용하면 응답 속도가 떨어지므로 정규화에 위배되지만 성능 향상을 위해 다시 테이블을 합쳐야 한다. 이를 비정규화라 한다. 결국에는 정규화에 반하는 행위, 그래서 테이블 통합이라든지 분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 그에 대한 개념들이 우선 들어가면은 다 정답 처리가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데이터베이스 함수 종속에 관련된 다음 설명에서 괄호 1, 2에 가장 부합하는 답안을 쓰고 괄호 3의 완전 함수 종속에 대한 개념을 설술하시오. 자, 함수 종속은 데이터의 의미를 표현하는 것으로 현실 세계를 표현하는 제약 조건이 된 동시에 데이터베이스에서 항상 유지되어야 할 조건을 이야기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보게 되면은 이제 어떤 릴레이션 관계 R에서 A와 B를 각각 R의 애트리뷰트 속성의 집합이라고 가정을 할 때 애트리뷰트 A의 각각에 대해서 시간에 관계없이 항상 애트리뷰트 B의 값이 오직 하나만 연관되어 있을 때 B는 A의 함수 종속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A 화살표 B로 표기를 한다. 자, 만약 B가 A에 종속되어 A의 값을 알면 B의 값을 알 수 있을 때 A를 뭐라고 하고 B를 뭐라고 이야기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B가 A에 종속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B는 이제 뭐예요? B는 종속되어 있는 친구, 종속자가 되겠죠. 자, 그리고 그 A 값을 알면 B 값을 알 수 있을 때 그 A를 이제
결정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1번에 대한 정답은 결정자, 2번에 대한 정답은 종속자가 되고, 자, 3번을 보게 되면은 그래서 완전함수 종속이 뭔데?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어떤 애트리뷰트, 즉 속성이 기본 키에 대해 완전히 종속적인 경우 완전함수 종속이라고 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어봐 주시면 되는 거였고, 자, 그 다음 문제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얘는 다음 처리 조건에 유의해가지고 학생 테이블에 대한 알맞은 SQL문을 작성을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얘 지금 봤더니 학생 테이블에서 3학년과 4학년의 학번과 이름을 검색하는 SQL문을 사용을 해줬으면 좋겠고, 얘는 뭘 사용을 하래요? in이라고 하는 연산자를 꼭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으며, SQL문의 끝에는 세미콜론으로 표시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얘 검색하는, 조회하는 친구이니까 어떤 친구로 이제 시작을 해줘야 되나요? 자, select라고 하는 걸로 무조건 시작을 해줘야 되고, 자, 여기에 뭐와 뭐를 이제 조회를 하려고 한대요? 3학년과 4학년 학생의 학번과 이름을 검색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학번과 이름을 이제 검색을 해주면 될 거고, 얘네 어떤 테이블에서 이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요거 지금 학생 테이블에 대해서 이제 가지고 오는 거니까 from 학생 이렇고, 이제 where 조건을 줘야겠죠. 어떤 조건? 3학년과 4학년인 학생. 근데 뭐라고 했어요? in이라고 하는 연산자를 이용을 해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자, 학년이 뭐였으면 좋겠다? in 3 또는 4였으면 좋겠어. 이렇게 되게 되는 건 거죠. 자, 그래서 해당 문제에 대한 정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따로 이제 공부를 하진 않았는데, 이제 2018년도에도 한번 출제가 됐었고, 2019년도에도 한번 출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그냥 요 그림 정도 하나는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서 이제 가지고 온 문제이고요. 얘에 대한 정답을 보게 되면은, 자, 우리 요 응용 프로그램 DML을 이용을 하게 되면은 DML 컴파일러를 이용을 하게 되고요. 우리 데이터베이스 관리자에서 스키마 DDL을 타가지고 이제 넘어오게 되면은 얘는 DDL 컴파일러를 타게 됩니다. 자, 그래서 1번에 대한 그 괄호의 정답은 DDL 컴파일러가 되게 되고요. 자, 2번이라고 하면은 얘는 지금 요 런타임 데이 서비스 처리기를 이제 관리를 하는 거잖아요. 얘는 이제 뭐냐? 트랜잭션 관리자가 이제 요 2번에 이제 이용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DBMS라고 하는 친구 물리적인 데이터 저장 구조하고 이제 외부 인터페이스 사이에 다양한 소프트웨어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 DBMS 영역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그냥 그림 정도만 그냥 쓱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 온 문제이고요. 자, 그 다음 이제 1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 봤더니 얘는 회복기법에 대한 내용이래요. 자, 그래서 얘는 연기기법이라고 하는 친구는 다음과 같구나 라고 해서 연기갱신기법은 이제 트랜지션이 성공적으로 종료될 때까지 실질적인 갱신을 연기하는 기법. 자, 즉각갱신기법이라고 하면은 여기가 지금 괄호가 1번이어야 되는데 지금 틀린 거죠. 자, 즉각갱신은 즉각적으로 이제 트랜지션이 데이터를 변경을 하게 되면은 구분하려 하기 전이라도 즉시적으로 이제 실제 데이터베이스에 반영을 하는 거. 그림자 페이지 기법은 이제 갱신 이전에 데이터들을 일정 크기의 페이지 단위로 이제 구성을 해가지고 각 페이지마다 복사본인 이제 그림자 페이지를 별도로 보관을 해두고서는 실제 페이지 대상으로 트랜잭션에 대한 변경 작업을 수행하는 기법. 그리고 이제 무슨 기법은 이제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했을 때 리두하고 언두를 수행을 하기 위해서 로그 전체를 조사해야 되는 경우를 피하기 위한 기법. 자, 얘는 뭐냐라고 하면은 얘는 검사점 기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얘에 대해서 따로 나가진 않았는데 곧 나갈 예정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게 있구나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DCL에 대한 다음에 대한 설명. 자, 괄호 1, 2, 3, 4에 적합한 단어를 쓰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자, 1번을 봤더니 얘는
트랜잭션의 모든 변경 내용들을 영구적으로 데이터베이스에 반영하는 명령을 해요. 우리 성공적으로 끝났을 때 영구적으로 그 데이터베이스에 반영하는 명령어. 얘 뭐죠? 성공적으로 끝났다. 자, DCL에서 성공적으로 끝나면 우리 뭐 해야 됩니까? 커밋 쳐야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얘에 대한 정답 커밋이고요. 자, 2번 보게 되면요. 자, DCL의 유행 중에서 얘는 변경된 내용들을 모두 취소를 하고서는 데이터베이스를 되돌리는 명령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 부분적으로 끝내는 경우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비일관적인 상태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얘는 뭘 해야 된대요? 자, 얘는 뭐죠? 되돌리는 거? 커밋하고 친구로 같이 나온 친구, 얘 롤백에 대한 설명인 거죠. 그래서 롤백. 자, 그리고 3번을 보게 되면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 관리자가 데이터베이스 사용자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명령. 우리 권한 부여하는 명령어 뭐예요? grant라고 하는 친구죠. 그렇기 때문에 grant가 되게 되고, 자, 그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의 종류에는 all, 모든 것들을 다 부여하거나 아니면 select, 조회 권한, 아니면 insert, 삽입, delete, 삭제, update, 수정, alter, 그리고 수정하는 권한들이 있고요. 자, 얘와 얘의 추가적인 옵션 중에서 권한을 부여받았던 사용자에게 권한을 이제 취소하는 거. 자, 권한을 취소하는 명령어는 뭐예요? 얘는 리복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연쇄적으로 만약에 권한을 부여를 받았는데 그것까지 같이 취소되는 경우는 뭐예요? 우리 리복할 때 같이 이제 취소할 수 있게 하는 명령어. 우리 그 참조할 때 이제 크리에이트 할 때도 이 친구 딜리트 옵션에 들어가긴 하는데 캐스케이드죠. 연쇄 삭제. 자, 그래서 다음 정답은 이렇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학생 테이블에서 최대 3문자로 이제 구성이 되는 학년 속성을 추가하는 SQL문에 괄호 1번, 2번을 채워가지고 SQL문을 완성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무슨 테이블 학생 뭐 학년 과차 3이라고 되어 있죠. 최대 3글자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학년 속성을 추가를 하려고 해요. 자, 이미 만들어진 그 구조에다가 속성을 하나 추가하려고 하는 거니까 우리 정의어가 필요하겠죠. 정의 중에서도 이제 추가하는 친구에 대한 거는 뭐였어요? alter이라고 하는 거를 사용을 해줘야 되는 건 거고, 우리 속성을 추가하는 거니까 추가는 add였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 거였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문제 4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관계대소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원하는 정보와 그 정보를 어떻게 유도하는가를 기술하는 절차적 언어. 자, 그래서 관계대소는 하나 또는 두 개의 릴레이션을 입력으로 받아들여가지고 결과로서 새로운 릴레이션을 생성해내는 집합을 이야기를 하고요. 자, 관계대수의 연산에는 기본적인 select, project, join, division 등이 있고, 이제 집합 연산에는 union, difference, 차집합, 교집합, 카티션, 프로덕트 이런 것들이 있었죠. 자, 그래서 얘네들에 대한 거 여기서 이제 우리 연산기호를 공부를 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1번 연산기호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자, select는 뭐예요? 자, 우리 select는 요렇게 생겼죠, 요렇게. 자, select는 요렇게 생겼고, 요 시그마. 자, 그리고 우리 프로젝트라고 하는 친구는 어떻게 생겼어요? 타입. 요렇게 생겼죠. 자, 그리고 조인이라고 하는 친구는 우리 나비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디비전이라고 하는 친구는 어떤 식으로 생겼다?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 자, 그리고 우리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집합 연산자에 대해서 보게 되면은 얘 합집합이라고 하는 친구 어떤 식으로 생긴 거예요? 자, 우리 합집합이라고 하는 친구는 그 U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우리 교집합이라고 하는 친구는 요 그 U를 뒤집어 놓은 친구. 자, 그리고 차집합이라고 하는 친구는 그 빼기 기호인 거고요. 카티션 프로덕트라고 하는 친구는 요 X 기호를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래서 이 연산 기호들 이렇게 생겼구나 라는 거를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볼 텐데, 자, 우리 18년도 3회차 이제 문제 보게 되면은 학생 테이블을 참고를 해서 다음에 각 질문에서 요구하는 답을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학생 테이블을 보게 되면은 자, 여기서 자, 지금 다음 SQL의 실행 결과로 표시되는 레코드 수를 쓰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지금 봤더니 학생 테이블에서 where 학년이 4인 그 사람의 그 카운트 집계를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해서 학년을 봤더니 4인 거 뭐만 있나요? 여기 양세용님 한 분인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1번에 대한 정답은 1이 되게 되겠고요. 자, 2번을 봤더니 학생 테이블에서 이름이 2로 시작하는 학생들의 학번을 검색을 하되 학년을 기준으로 내림차순으로 출력하는 SQL문을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select 조회를 하려고 한다. 뭘 조회를 하나요? 학번을 검색을 하되 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select 학번 이렇게 될 거고, 그리고 from 자, 어떤 테이블에서 이제 가지고 오는 거예요? 학생 테이블에서 가지고 오는 건 거죠. 자, 그리고 where 자, 조건이 뭡니까? 이름이 2로 시작하는 학생이래요. 자, 그러니까 이름이 like 뭘로 시작을 한다? 2로 시작을 한다. 자, 그리고 얘를 또 뭘 해달래요? 학년을 기준으로 내림차순을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older by 학년을 기준으로 내림차순 해달라라고 했으니까 DESC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얘에 대한 정답은 이렇게 됩니다. select 학번 from 학생 where 이름 like 2 하고서는 %2로 시작해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older by 학년 DESC. 자, 그럼 2번 문제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자, 다음 관계형 데이터 모델과 관련된 다음 설명에서 1, 2, 3, 4, 5, 6의 적당한 이제 값을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우리 릴레이션의 구조로 이제 표현을 하는 데이터 논리적 모델이고, 데이터 관계형 데이터 모델에서는 데이터를 원자값으로 갖는 2차원 테이블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 걔를 릴레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릴레이션의 구조는 물리적인 저장 구조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 구조를 이제 나타내기 때문에 다양한 정렬 기준을 통해서 릴레이션을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우리 릴레이션의 구조를 나타내는 릴레이션 스키마와 실제 값들인 릴레이션 인스턴스로 구성이 되며, 릴레이션의 열을 속성 또는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 요 릴레이션의 열이라고 하는 거는 이름, 학년, 신장 이런 것들이 되겠죠. 자, 얘네들 이제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자, 1번은 컬럼이라고 부르거나 아니면은 뭐 애트리뷰트 이렇게 부르게 되겠죠. 자, 속성 또는 컬럼 또는 애트리뷰트라고 이야기를 하고, 행은 이제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튜플이라고도 부르고, 또 다른 걸로는 뭐 로우, 행이라고도 부르죠, 그냥. 자, 그리고 릴레이션에서 하나의 그 애트리뷰트가 취할 수 있는 같은 타입의 원자값들의 집합, 우리 남, 여 이렇게 성별이라고 하는 거에서 그 도메인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원자값들의 집합을. 그렇기 때문에 해당 문제의 정답 3번은 도메인이 되게 될 거고요. 자, 그 도메인은 실제 그 애트리뷰트에서 나타날 때 합법 여부를 검사하는 데도 이제 된다. 자, 그래서 남자, 여자 그게 맞는지 확인하는 거 이렇게 사용을 했었죠. 자, 그래서 얘네들 정답 이렇게 되고요. 자, 그래서 3번 보게 되면은 우리 얘네들은 다 이거고,
자, 3번 도메인 1, 2, 3, 4값만 저장해 두도록 하는 거. 자, 4번 봤더니 데이터베이스에서 아직 알려지지 않거나 모르는 값으로서 해당 없음 등의 이유로 정보 부재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는 이론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특수한 데이터. 자, 우리 아무것도 없는 데이터 뭐라고 불러요? 무슨 값이네? 라고 부르죠? 널 값이네? 라고 부르죠. 자, 그래서 얘에 대한 거는 널이고요. 얘를 뭐 그냥 한국어로 널이라고 불러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럼 5번을 보게 되면은 얘는 자, 우리 애트리뷰트의 수를 의미하는 거. 자, 그래서 우리 요 학생 릴레이션에서 애트리뷰트 하나, 둘, 셋, 넷, 다섯 총 5개를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얘를 뭐라고 부릅니까? 차수라고 부르고 아니면은 뭐 디그리라고도 부르죠. 자, 6번. 자, 그러면은 얘는 이제 튜플에 대한 수를 의미를 하고 학생 릴레이션에서는 지금 하나, 둘, 셋, 넷. 행의 수가 4개니까 4개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우리는 행의 수를 의미하는 용어 얘 뭐라고 부르죠? 카디널리티라고 부르죠. 뭐 아니면은 기수라고 부르기도 하고 아니면 뭐 대응수라고 부르기도 하고. 자, 그래서 문제의 정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9년도 1월 문제입니다. 자, SQL과 관련한 다음 설명에서 괄호 1번, 2번에 가장 적합한 단어를 쓰시오 라고 써 있습니다. 자, 그리고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내용이 주르륵 나와 있고 자, DCL은 이러한 SQL에서 데이터 관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언어이다. 데이터 제어 우리 알고 있어 라고 하고 자, 얘네들은 주로 데이터의 보안, 무결성, 회복, 병행수행 제어 등을 정의하는 데 이제 사용이 되며 그중 뭐뭐는 데이터베이스 사용자에게 사용 권한을 부여하는 데 이제 사용이 되는 명령어입니다. 자, 우리 사용 권한을 부여하는 데 이제 사용이 되는 명령어. 얘 뭐죠? 권한 부여. 우리 DCL에서 권한을 부여하는 데 사용되는 친구 그랜트였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와 반대로 부여된 권한을 취소하는 명령어를 이제 괄호 2번이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자, 그래서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은 이제 그랜트하고 똑같고 이제 회수하는 그 명령어를 이제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리복이라고 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해당 문제의 정답 1번은 그랜트, 2번은 리복이었고요. 자, 그 다음 3번 문제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다음 데이터베이스와 관련한 설명에서 각 지문 1, 2, 3, 4, 5, 6에 적합한 게 아니네요. 자, 얘가 아니가 자, 이제 3번 문제 살펴보게 되면은 릴레이션에 대한 이제 1번, 2번 물음을 이제 보게 되는 건 거고 우리 방금 전에 차수랑 카디널리티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자, 우리 차수라고 하는 거는 뭐였어요? 차수라고 하는 거는 우리 컬럼 애트리뷰트의 개수였었잖아요. 자, 지금 애트리뷰트의 개수 몇 개예요? 고객번호, 이름, 성별, 주소 총 4개죠. 그렇기 때문에 릴레이션의 차수는 4개가 되게 되는 건 거고요. 자, 그리고 릴레이션의 카디널리티라고 되어 있는데 카디널리티는 또 뭐였어요? 튜플의 수였었잖아요. 튜플의 수는 하나, 둘, 셋. 총 3줄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에 대한 정답은 3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트랜잭션과 관련한 다음 설명에서 괄호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적합한 단어를 쓰시오입니다. 트랜잭션은 데이터베이스의 하나의 논리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일련의 연산집합이다. 오케이, 이렇게 다 했고 자, 우리 그 트랜잭션의 특징 총 4가지 공부를 했었죠. 원자성, 일관성, 영속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뭐에 대한 설명은 한 트랜잭션이 데이터를 갱신하는 동안 트랜잭션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갱신 중인 데이터를 다른 트랜잭션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성질.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A 계좌와 B 계좌가 존재를 할 때 A 계좌에서 B 계좌로 일정 금액을 이체하는 그 순간에는 그 다른 트랜잭션이 A 계좌와 B 계좌에 접근할 수 없어야 된다. 그리고 예시로 제가 뭐 했어요? 제가 화장실에 들어가 있는데 다른 사람이 막 들어오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얘 지금 뭐에 대한 성질입니까? 자, 우리 트랜지션의 특징은 A, C, I, D였었어요. I에 해당하는 친구 뭐예요? 자, 우리 화장실에 들어가 있으면 독립적인 공간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에 대한 정답은 독립성입니다.
뭐 아니면은 독립성 싫다 이러면 격리성이라고 불러도 되고요. 둘 중에 하나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뭐 만약 내가 영어로 쓰고 싶다 이러면 뭐 isolation이라고 써도 상관없겠죠.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원 릴레이션에서 대체키에 해당하는 속성의 수를 쓰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 봤더니 제가 문제를 조금 잘못 냈네요. 자, 요 id라고 하는 친구가 기본 키입니다. 자, 얘가 기본 키일 때 대체 키에 해당하는 속성 뭐가 올 수 있을까요? 자, 우선 대체 키라고 하는 친구가 뭐죠? 대체 키. 대체할 수 있는 키를 이제 우리가 대체 키라고 하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자, 키부터 보게 되면 우리 키가 뭐예요? 무언가를 식별하는 이제 고유한 식별자를 이제 우리가 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 중에서 이제 슈퍼키라고 하는 친구는 유일성만 만족을 하고 최소성을 만족하지 못하는 친구가 이제 슈퍼키였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를 이제 합쳐가지고 그 특정 행을 찾아낼 수 있도록 하는 친구가 슈퍼키. 후보키라고 하는 친구는 이제 후보로 올 수 있는 친구였었죠. 그 행을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속성들의 집합. 그리고 그 후보키 중에서 하나를 픽한 게 이제 기본키. 그리고 그 후보키가 2개 이상일 때 기본키로 지정하고 남은 후보가 후보키. 그렇다라는 거는 대체키는 기본키에 선정되지 않은 후보키구나. 자, 그러면 후보키로 될 수 있는 친구를 찾아야 되는 건데 각 행을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속성들의 집합인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ID 같은 경우에는 기본키로 이미 된 친구이기 때문에 얘는 제외가 될 거고. 자, 이름을 봤더니 어때요? 중복된 값들이 있나요? 허진욱, 김춘상, 신민주, 임꺽정, 김영규. 중복되는 값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얘 이제 후보키로 이제 올 수가 있고, 자, 우리 소속을 봤더니 얘는 테니스 겹치네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 올 수가 없고요. 자,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도 서울이 지금 겹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후보키로 될 수가 없고, 맨 마지막에 이제 전화번호를 봤더니 이제 전화번호 널 값이 있어요. 근데 우리 기본 키에 대한 속성을 보게 되면은 어때요? 기본 키가 될 수 있는 친구들은 널 값이면 안 된다라는 우리 무결성 조건 공부했었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 널이 있어서 대체키에 해당이 되지 않겠다라는 거를 이제 깨달으신 거죠. 자, 그렇다라는 거는 우리 대체키로 올 수 있는 친구는 뭐밖에 없어요? 우리 이름밖에 없겠네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 속성의 개수는 하나가 되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 문제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얘는 스코어 테이블에 대해서 지금 SQL 구문을 수행한 결과를 이제 작성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제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자, select sum db from 이제 score 그리고 select sum team 그리고 select sum 뭐 score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term 이런 식으로 해서 자, 그래서 첫 번째 얘를 수행을 하게 되면은 뭐부터 나오겠어요? db에 대한 거에 대한 값을 더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100 더하기 100 하면 이제 얼마가 되는 거예요? 200이 되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얘에 대해서 지금 sum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네들 다 더하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100이 되겠죠? 자, 그리고 맨 마지막에 얘를 이제 다 더하게 되면 뭐가 되나요? 100 더하기 0 더하기 200 한 거니까 300이 되겠죠? 자, 수행한 결과는 200, 100, 300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문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와 관련한 다음 처리 조건에 부합하는 SQL문을 작성을 하시오예요. 자, 그래서 테이블명은 학생으로 정의가 되고 학생 테이블의 구조는 다음과 같으며 자, 지금 얘 학번이 193739 성명이 홍길동 황현희상 과목이 경제학개론 연락처가 010-1234-1234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아까 전에 푼 문제하고 유사하죠.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정답만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 학생의 정보를 추가를 하려고 하는 거니까 우리 DML에서 인서트 구문을 이용을 해야겠다라는 거를 이제 아셔야 되는 건 거고
자, insert 하면은 into 작성돼야 되고, 자, 우리 학생 테이블에다가 저 정보를 입력을 한다라고 했는데, 얘도 역시 어때요? 학번, 성명, 학년, 과목, 연락처 모든 정보들이 다 들어가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학생 테이블에 있는 모든 값에다가 이제 값을 집어넣을 예정이고, values 이렇게 해서 193739 그리고 홍길동 그리고 3학년 경영학개론 그리고 연락처가 010-1234-1234 요렇게 들어가도 되고요. 아니면은 나는 좀 더 길게 사용을 하겠다. 굳이 저렇게 쓰지 않겠다. 이러면은 학생의 어떤 컬럼들이 있어요? 학번이라고 하는 친구하고 성명이라고 하는 친구하고 학년이라고 하는 친구하고 과목이라고 하는 친구하고 연락처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들한테 뭘 집어넣겠다? 얘를 집어넣겠어 라고 하는 거랑 똑같다 라고 했었죠. 근데 웬만하면은 우리가 빨리빨리 쓰기 위해서 위에 걸 좀 더 선호하겠죠. 굳이 이렇게 쓸 필요가 없으니까. 자, 그리고 다음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T1부터 T5의 트랜잭션이 병행 처리되는 과정에서 시스템 오류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한 상황을 그림으로 이제 나타낸 것입니다. 자, 시스템 회복을 위해서 리두와 언두를 수행을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리두와 언두가 수행되는 트랜잭션을 적어주세요. 자, 각 트랜잭션의 왼쪽과 오른쪽 끝에 원은 시작과 완료를 의미를 한다. 자, 그래서 T1이라고 하는 친구는 여기서 시작을 해서 여기서 끝난다. T2는 여기서 시작을 해서 여기서 끝난다. 얘도 여기서 시작을 해서 여기서 끝난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리두라고 하는 친구하고 언두라고 하는 친구가 뭔가요? 자, 우리 리두는 트랜잭션의 시작과 완료에 대한 기록이 있는 트랜잭션의 작업을 재작업을 하는 친구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리두가 수행되는 그 트랜잭션은 뭔 거예요? 자, 우리 시작과 완료가 있는 작업들을 재작업을 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자, 우리 만약에 여기서 지금 여기서 지금 에러가 발생을 했는데 되돌아간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 지금 체크포인트 저장점으로 돌아가겠죠. 자, 이랬을 때 지금 여기까지 왔을 때 시작과 완료에 이제 기록이 있는데 이제 완료가 아직 안 쳐진 친구들. 자, 걔네들이 이제 뭔 거예요? 리두는 T2하고 T4 얘네들이 이제 리두에 이제 수행되는 작업들이 되게 될 거고 자, 우리 언두라고 하는 친구는 시작을 나타내는 스타트는 있는데 완료를 나타내는 커밋이 없는 친구들을 이제 작업한 변경 내용들을 다 취소를 시켜버리는 것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그럴 때 이제 얘네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뭘 다시 실행을 하겠어요? 언두는 T3하고 T5를 이제 실행을 시키게 되겠죠. 얘네들은 지금 시작하는 스타트 지점 동그라미는 있는데 그 끝나는 지점에 있는 친구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리두는 이제 시작과 완료가 있는 기록들에 대해서 작업들을 재작업을 하는 친구를 이야기를 하게 되는 친구. 그리고 우리 언두라고 하는 친구는 스타트는 있는데 완료를 나타내는 커밋 기록이 없는 친구들을 이제 다 취소를 하고서는 이제 진행을 하는 친구구나 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트랜잭션에 대한 특징이 나왔어요. 그렇다라는 거는 정말 중요하다라는 건 거죠. 무조건 외워두셔야 되는 내용. 자, 1번. 트랜잭션의 연산은 데이터베이스에 모두 반영이 되도록 완료 아니면 전혀 반영이 되지 않도록 복구되어야 한다. 우리 all of nothing, or nothing 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우리 자, 정답을 살펴보게 되면은 우리 예금을 할 때 만약에 제가 5만 원을 입금을 했어요.
5만 원을 이제 뭐 철수한테 보내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제 통장에서 돈은 나갔는데 철수한테 돈이 안 가는 그런 행위가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만약 출금이라고 하는 행위가 있다라고 하면은 모두 반영이 되든지 모두 반영이 되지 않아서 내 통장에 돈이 가만히 남아 있든지 둘 중에 하나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 얘 뭐에 대한 내용입니까? 1번 원자성에 대한 내용인 거고, 자, 일관성은 당연히 성공적으로 완료하면 언제나 일관성 있는 데이터베이스 상태로 변환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였고요. 자, 우리 2번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자, 얘는 둘 이상의 트랜지션이 동시에 병행 실행될 경우 어느 하나의 트랜지션 실행 중에 다른 트랜지션 연산이 끼어들 수 없다. 자, 제가 화장실 안에 들어가 있는데 제가 이미 막 일을 치고 있어요. 근데 다른 친구가 들어와가지고 제 화장실 문을 열 수 없다라는 건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예시가 뭐예요? 우리 뭐 항공기 예매 같은 걸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거의 다 왔어요. 지금 결제 단계까지 왔어요. 근데 중간에 다른 친구가 들어와가지고 제 자리 뺏어가면 안 되는 건 거잖아요. 자, 그것처럼 다른 연산이 끼어들 수 없다라는 거에 독립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지속성은 성공적으로 완료된 트랜지션의 결과는 시스템이 고장나더라도 영구적으로 반영이 되어야 한다라는 내용. 자, 그리고 비정규화 얘도 또 나온 거죠. 자, 비정규화라는 거는 뭐래요? 비정규화라고 나올 수도 있고 반정규화라고 나올 수도 있는데, 비정규화란 정규화된 데이터 모델을 통합, 중복, 분리하는 과정으로 의도적으로 정규화 원칙을 위배하는 행위, 정규화에 반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학생 테이블에 전기과 학생이 50명, 전산과 학생이 100명, 전자과 학생이 50명이 있다라고 했을 때 1번부터 3번까지의 실행 결과로 표시되는 튜플의 수를 쓰시오입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봤더니 select DPT from student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학생 테이블에서 학과에 해당하는 친구를 다 가지고 와라 라고 했으니까 우리 몇 개가 되는 거예요? 학생 정보들이 있을 때 전기과 누구, 전기과 누구, 전기과 누구, 전기과 누구, 전기과 누구 이렇게 50개가 따라라락 있을 거고, 전산과 해가지고 100개가 있을 거고, 전자과 해가지고 총 50개가 있겠죠? 그거를 이제 다 가지고 와라. 그냥 학과 가지고 와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얘는 총 50 더하기 100 더하기 50 하면은 200개가 되게 될 거고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디스틴트라고 하는 것도 공부를 했죠. 자, 얘는 뭐예요? 디스틴트? 중복을 제거하는 친구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 봤더니 그 학생 테이블에서 학과를 가지고 오는데 그 학과를 어떻게 가지고 오래요? 중복을 제거를 하고 가지고 오래요. 그럼 뭐만 나오는 거예요? 전기과, 전산과, 전자과 이렇게 총 3개만 나오겠죠? 자, 그래서 총 3개.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나온다? 전기과, 전산과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고, 얘는 중복 제거해서 하나씩만 나오는 거고. 자, 우리 얘도 오늘 공부를 했죠. 카운트를 이제 하는 거는 뭐다? 집계, 개수를 세겠다라는 건데, 자, 어떻게 세겠다라는 거예요? distinct DPT, 우리 학과의 중복을 제거를 해가지고 가지고 오겠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where DPT 전산과 하게 되면은 총 100명의 학생들에 대한 정보가 나오겠죠. 전산과 누구 이런 식으로. 자, 근데 거기서 이제 DPT, 자, distinct DPT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전산과 딱 하나만 남게 될 거고, 어떤 그 대표적인 하나만. 그 걔에 대한 카운트, 숫자를 세겠다 이러면 행은 몇 개라는 거죠? 한 개만 나오게 되겠죠. 자, 그래서 해당 문제에 대한 정답은 1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데이터 마이닝에 대해서 써쇼입니다. 자, 데이터 마이닝은 우리가 아직 공부를 안 했는데 알아만 두시면 될 것 같아요. 데이터 마이닝은 데이터 웨어하우스에서 저장된 데이터 집합에서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유용하고 가능성 있는 정보를 발견하기 위한 기법.
즉 데이터를 다 분석을 해가지고 파가지고 이제 유용한 정보들을 발견하기 위한 기법이 이제 데이터 마이닝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얘도 아까 전에 푼 거하고 지금 내용만 좀 달라지고 거의 유사하죠. 인 연산자 무조건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했고, 그렇다라는 거는 3, 4학년을 쓸 때 5어 연산자를 이용해서 3 또는 4학년인 거 안 되네. 자, 꼼수가 안 통하는구나 라는 거 아셨고, 자, 우리 셀렉트 조회하려고 한대요. 뭐랑 뭐? 3, 4학년에 학번 이름을 조회한다 라고 이야기했으니까 학번과 이름을 조회하게 될 거고, 얘네 어느 테이블에서 가지고 오는 겁니까? 학생 테이블에 있는 내용들 가지고 오는 건 거잖아요. 그래서 from 학생, 그리고 where 조건을 주려고 한대요. 어떤 조건? 학년이 인 연산자 사용을 하고 뭐랑 뭐 또는 3 또는 4인 그 학생들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와라. 여기서 뭐 세미콜론을 제외해도 생략해도 된다. 뭐 이런 말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뒤에 세미콜론까지 싹 붙여주셔야 한다라는 거. 자,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자, 데이터를 제어하는 DCL의 하나인 롤백에 대해 간략하게 서술해주세요 입니다. 우리 커밋하고 롤백도 꼭 알아두셔야 된다라고 했는데, 커밋은 정상적으로 완료된 경우 트랜잭션을 우리 반영을 할 때 이제 커밋을 사용을 하고, 롤백 같은 경우에는 어떨 때 사용해요? 실패한 경우에 사용을 하죠. 성공했으면 커밋을 했겠지만. 자, 그래서 트랜잭션이 실패한 경우 작업을 취소하고 이전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 사용하는 명령어가 이제 롤백인 거고요. 자, 우리 문제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 보면은 이제 다음 테이블을 통해 가지고 네임 속성으로 이제 idx 언더바 네임이라고 하는 인덱스를 생성하는 SQL문을 작성을 하세요 입니다. 자, 우리 얘는 이제 우리가 스튜던트 테이블인데 제가 여기에다가 하나를 생략을 했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얘 테이블명이 스튜던트구나. 이렇게. 자, 그러면은 우리 인덱스 생성할 때는 뭐를 이용을 해가지고 생성을 하죠? 인덱스 생성할 때 명령. 인덱스 정의해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create를 이용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거 알아두셔야 되는 거고. 자, create 이 뒤에 만약 내가 테이블을 만들게 되면 create 테이블, 내가 뷰를 만들게 되면 create 뷰 이런 식으로 하는데, 우리는 인덱스를 생성하려고 하는 거니까 create 인덱스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고, 그 뒤에 뭐가 와요? 인덱스 명이 와야 되는 건 거죠. 인덱스 명 뭐라고 만들었으면 좋겠대요? 얘가 idx 언더바 name이라고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했죠. 자, 그러니까 idx 언더바 name 이렇게 작성해주고, 온 그 뒤에 뭐가 오나요? 어떤 테이블에 어떤 속성을 참고해서 만들 것인지가 와야 되는 건 거잖아요. 이 테이블은 스튜던트 테이블인 거기 때문에 스튜던트 테이블에서 어떤 속성? name이라고 하는 속성을 가져다가 index 언더바 name이라고 하는 인덱스를 생성해줘라 가 되게 되는 건 거죠. 그래서 해당 문제의 정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저희 요 기출문제 다 풀어봤고요. 자, 얘와 이제 별개로 여기에 없는 문제들이 좀 있어가지고 걔네들을 좀 가지고 와봤어요.